드라마의 두 주인공은 마치 기존의 모든 가치와 도덕을 뒤엎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려는 듯 보인다. 스스로를 사이코패스라 여기는 소년과 가정의 상처로 인해 세상의 규칙을 거부하는 소년은 마치 신은 죽었다고 외치며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서는 존재들처럼 느껴진다. 소년이 동물을 해치며 감정의 부재를 확인하고 급기야 살인을 계획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극단적인 몸부림으로 읽힌다. 반면 소년은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방어하기 위해 냉소적이고 공격적인 가면을 쓴다. 이들은 서로에게 타인은 지옥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그들의 관계가 시작되는 지점이 된다. 이들의 여정은 인간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탐구하는 과정과 같다. 처음에는 소년에게 소년은 살인 대상이었고 소녀에게 소년은 도피 수단에 불과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함께 존재함의 의미를 발견해간다. 텅 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상징적이다. 그곳은 사회의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실존적인 공간이다. 이 과정에서 소년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깨닫는데 이는 마치 타자의 얼굴을 통해 윤리적 자각을 하는 순간과도 같다. 특히 한 교수의 집에서 고문 영상을 마주한 소년의 반응은 인상 깊다. 그토록 갈망했던 살인이라는 행위의 실제 모습을 목격하면서 그는 자신의 폭력적인 충동을 깊이 있게 되돌아보게 된다. 결국 소녀를 지키기 위해 교수를 살해하는 행위는 도덕적 명령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드라마의 독특한 내레이션 방식은 마치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주관적으로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두 인물의 시선으로 같은 상황이 전혀 다르게 비춰지는 것을 통해 객관적인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불의의 내면을 거쳐 인식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년과 소녀의 상반된 내적 독백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내면의 생각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이는 자아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소통이 얼마나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짧은 에피소드 시간은 마치 주관적인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드라마의 핵심적인 반전들은 삶의 부조리함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살인자가 되고자 했던 소년이 오히려 보호자가 되고 가장 미워하던 사람과 함께 도망치는 소녀의 선택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역설을 보여준다. 이는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존엄성을 얻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두 주인공의 관계 변화는 마치 대립과 갈등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과 같다. 처음에 적대적이고 도구적인 관계에서 시작해 점차 상호 의존과 친밀감을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진정한 책임감과 보호 의지로 승화된다. 이는 실존적인 위기 속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모습이다. 이 세상의 끝에서는 궁극적으로 현대사회의 소외 현상과 진정한 연결의 가능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들은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감정적으로 단절된 현대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하다. 규범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공간을 찾아 나서는 그들의 여정은 겉만 번지르르한 스펙터클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처음에는 서로를 단순한 도구로 여기던 관계에서 점차 진정한 인간적인 교류의 가능성을 열어간다. 표면적으로는 병리학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드라마는 현대인의 고립과 소외,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연결의 가능성에 대한 강렬한 성찰을 담고 있다. 두 사회 부적응자의 여정은 결국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규율적인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저항의 서사다.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깊이 있는 주제들을 탐구하는 이 세상의 끝에서는 대중문화 속에 숨겨진 인문학적 가능성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임에 틀림없다.